송혜교 세 번째 결혼 가능성 고조, 영화감독과 둘의 결혼 생활이 유지될 까닭이 없었다. 이 정도 되면 그녀로서도 남자라면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됐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최근 세 번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실은 전 부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기로 작심한 두 번째 남편의 회방으로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이혼하기는 했어도 완이 막 가는 부부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절차를 마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따로 또 같이 묶이던 스타 커플에서 완벽한 타인으로 돌아선 두 사람인 만큼 이전까지의 사생활이 아닌 배우로서의 행보를 더욱 눈여겨볼 때다. 그런가 하면 송혜교는 차기작에는 신중을 기했다. 대신 세계 각국을 돌며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이자 배우로서 위상을 높였다. 그는 지난 6일 중국 하이난 선야 국제면세점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석했고, 최근에는 모나코에서 진행된 주얼리 브랜드 행사에도 참석했다. 이에 한 홍콩 잡지사는 18일 모나코에서 송혜교와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송혜교는 이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남은 올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새 프로젝트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하반기 숨고르기 후 선택할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대중 또한 법적인 절차까지 모두 마친 송중기와 송혜교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워낙 톱스타였고 떠들썩하게 알려진 사안인 만큼 아예 없던 일로 돌아갈 수는 없겠으나 이미 끝난 일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약간의 소동은 이어질지라도 결국은 배우 송중기, 송혜교에 대한 관심이 더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송혜교와 송중기 모두 이혼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혼에 대한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이혼 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협의 이혼과 이혼 조정 신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협의 이혼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구청이 이혼 신청을 하는 것으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도 합의하고 의견 차이가 없을 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이혼 조정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대신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재산 분할이나 양육관, 양육비 등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이용하는 제도이지요. 송혜교 측 관계자는 양측이 협의한 후에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전 송중기 소속사와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26일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끝난 사안이었다. 이에 소송까지는 이르지 않을 예정이며 양측은 소속사와 법률대리인을 통해 남은 세부 사항만 정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산 분할 문제 등도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으로 이혼 절차가 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실 이들 부부의 불화설은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2세 문제와 작품 활동 등을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불거진 갈등으로 두 사람이 파경을 맞았다는 루머다. 최근에는 송혜교가 결혼 반지를 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화설에 대한 의심이 가중됐다. 실제로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해 이미 별거하며 갈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의 한 지인에 따르면 송중기는 tvN 아스달 연대귀 촬영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이미 송혜교와 함께 살던 신혼집에서 나왔다. 이 지인은 이날 송중기가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면서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절친한 연예인 친구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송중기는 중학생 때 전교회장을 도맡았고 남대전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전교 부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송중기는 연기자를 꿈꾸며 연극영화학과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대로 2005년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연예인 데뷔 전에는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송중기가 군복무와 유시진 배역을 통해 현실 이미지와 드라마 이미지가 합의를 이루어 내 인기의 자양분이 되었다면 박보검의 인기의 핵심에는 이른바 바른 생활 청년 이미지가 있다. 순수함 혹은 선량함과 동료로서의 어수룩함은 다름 아닌 빈틈의 매력이다. 의태기와 똑같이 실제로도 욕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는 착한 남자 박보검 신화는 줄을 잇는 추문에 무뎌진 대중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다양한 매체 인터뷰와 파파라치 사진들, 박보검 본인의 SNS와 그의 지인 혹은 동창 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박보검 신화의 진실성을 뒷받침했다.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착한 소년이라는 가상의 이미지에서 진실로 완전 무결한 착한 소년으로의 진화. 지금껏 한국에서 빈틈의 매력을 내세운 스타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연상의 삼촌 팬들에게 사랑받는 착하고 귀여운 미소녀를 어느 정도 성반전해낸 미소년 스타들은 누님 팬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새 시대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오랜 세월 이성의 로맨스를 주도한 거친 남자의 시대가 저물고 착한 소년의 시대가 열렸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상형 아이콘은 당대 대중의 욕망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치명적인 매력으로 여자를 지배하는 나쁜 남자 대신 안전 이별이 가능한 착한 남자를 열망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송중기는 군함도 홍보 후 오는 10월 31일 송혜교와 100년 가약을 올린다. 그는 아무래도 군함도 후 결혼이 첫 행보일 것 같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다. 잘 마치고 나서 다음 작품을 신중하게 고를 것이라고 차기작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송중기는 앞서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고조중 필력을 맡았다. 이와 관련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송중기는 영화 무대 인사 중 유족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며 무대 인사를 끝내고 유족과 인사를 했는데 나를 보고 눈시울을 붉히더라. 미안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유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미처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쓰린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이태원 살인 사건 진범하더 존 패터슨은 25일 대법원 3부로부터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1997년 사건이 벌어진 지 20년 만에 받은 형벌이다.